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딸을 출산하여 육아 중이며 매일 필립의 사방을 틀어놓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사연을 매일 들으며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는데 오늘은 제가 웃음을 선물하려고 글을 쓰기로 했어요.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써서 한 달 동안 정리해 사연을 보내려 합니다. 그럼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사실 부끄럽지만 어릴 적부터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평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운이 있는지 항상 제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공주병에 걸린 아이로 살아온 건 아니에요. 오히려 털털하게 보이기 위해 치마를 입지 않았고 머리도 숏컷으로 자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남학생들과 허물없이 지냈고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인기 많은 보이시한 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으며 학창 시절은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도 제 얼굴만 보고 다가오는 남학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여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많았던 농구부 소속 남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저희 교실로 찾아와 제게 고백을 하더군요. 교실 문을 열고 한 팔을 제 어깨에 올리면서 장미꽃을 손에 들고 있던 그는 말했습니다. 경아, 나의 꽃을 받아줘. 너도 그 앵두 술로 주기를 원해주겠니? 6갑 7갑 떨고 자빠졌네. 야, 새끼야. 불알 친구끼리 뭐 하는 짓이야? 넌 너와 친구 싫은 남자가 되고 싶다는 말이야? 자, 나의 마음을, 나의 장미를 너의 앱과 같은 입술로 받아줘. 교실에 있던 여학생들이 나를 부러운 눈으로 보았어요. 저는 이상하고 불쾌한 친구의 목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다들이 제가 키스를 할 줄 알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고양이의 귀를 터뜨려 주었습니다. 소리가 커지자 친구는 슬퍼케 했습니다. 왜 이러냐? 넌 내게 만만하냐? 새끼가 대답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날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그리고 그 새끼가 저짓을 했다. 좋아, 새끼야. 손을 치워. 손을 치워. 내가 그곳을 터뜨려서 남성 호르몬을 없애줄 테니까. 그러면 나를 친구로 받아들일 거 아니냐? 그리고 손을 치우라고 했다. 그러자 친구는 한 손으로 그곳을 쥐어잡고 다른 손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손짓을 하더군요. 미경아, 미안해. 내가 육갑 떨었어. 다신 고백 같은 거 안 할게. 진짜 그랬어야지. 야, 시키야. 한 번만 더 까불면 평생 앉아서 오줌 누게 할 줄 알아.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긴 했지만 학창 시절에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지도 않았고 그동안 받아왔던 뜨거운 관심이 부담되기 때문에 모두와 친구로 했었어요. 제가 대학에 갔을 때도 역시나 숏컷과 청바지에 셔츠를 입으며 보이시한 차림으로 다녔어요. 그러다 저도 같은 과 동기 남학생과 사귀게 되면서 치마도 입게 되었고 머리도 길렸어요. 그러자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여학생이 되어 다른 과에서 제 얼굴을 보러 오겠다며 강의실 복도로 남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마치 동물 안의 원숭이라도 보러 온 것처럼 부담스러웠어요. 시선으로 저를 구경하더니 저희 연애는 길게 가지 못한 셈인데요.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고 같이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가 먼저 차이게 되었죠. 이후 이별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서 머리를 숏컷으로 자르고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체육관을 찾았답니다. 체육관에서는 다행히 여자로만 보고 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운동에 정신이 팔려서 제가 집중해서 운동을 할 수 있었죠. 3개월 동안 기초를 단단히 익혔고 배웠더니 관장님이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나가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마음에 싫어를 했습니다.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거든요. 일은 전했지만 쉽게 보고 남자가 더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외계인처럼 특이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꽃미남이자 몸매가 좋은 그는 회사에서 만난 동료였습니다. 인기가 많아 여직원들에게 수십 번의 고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모는 정말 잘생겼지만 성격은 완전 여성적이었어요. 비품실에서 마주친 그 남자가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했습니다. 미경 씨,
이것 좀 들어줄래요? 제가 손목이 약해서 들어올리지 못하겠어요. 비품 상자여요. 그걸 들어 달라고 해요. 아, 네네. 테이블 위에 올려드리면 되겠죠? 하면서 한 손으로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줬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어머, 미경 씨, 땡큐요. 그런데 힘이 엄청 좋다. 혹시 용가리 통뼈에 난 더톨로켈리아 저것? 손으로도 들기 힘든데 이걸 한 손으로 든다니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정도를 가지고 아무나 힘들게 살아요. 상철 씨, 용가리 통뼈 아니에요. 회사 여직원들은 다 친절한데 그건 다 제가 고민하는 탓이라서 그런 거죠. 미경 씨도 제 부탁을 들어준 이유가 제게 좋아하시는 건가요? 도끼병이 심하신 것 같네요. 상처 씨, 박스 하나 올려줬다고 좋아하나요? 누가 듣면 초딩인 줄 알겠네요. 볼리 씨, 다 봤으면 비켜주시겠어요? 저도 여기 필요한 물건 사러 온 거거든요. 그래도 좋아하고서는 튕기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눈은 속일 수 없어요. 미경 씨도 날 좋아하는 건 분명해요. 맞죠?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면 혼잡하게 됩니다. 이따가 물고저리 하세요. 여자들아, 꼭 마음을 들키면 화를 내더라. 오늘도 내 팬이 하나 더 생겼네. 미경 씨, 날 좋아하는 건 상관없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사귀자고 고백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겠죠? 그 남자가 회사에서 인기가 많은 건 알겠는데 도끼병이 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그를 좋아한다고 확신하기에 저는 정신 차리라고 목에 두 팔을 감았어요. 어머머, 지금 나한테 키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면 한 번 해드릴게요. 자, 저는 그 남자의 목을 꽉 잡고 무릎으로 쌍방울을 걷어 찼습니다. 그러자 캐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바닥에 뒹굴다고요. 하튼 말기 못 알아듣는 것들은 한 대씩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지야. 회사에서 내 얼굴 보면 눈 깔아. 미씨, 이게 뭘 하는 짓이에요? 왜 때리고 그래요? 내 소중이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고요. 그동안 거찬한 쌍방울 중에서 가장 작은 것 같던데. 꼴의 남자라고 야, 앞으로 조심해라. 그리고 새끼야, 이런 박스 하나 들어올리지 못해서 여자한테 부탁하나. 가 연약한 멸치, 새끼야. 제가 제대로 참교육하자. 그 남직원은 저만 보면 눈을 깔고 지나갔습니다. 회사를 다닌 지 1년이 조금 지나고 회사 대표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일을 주셨어요. 회사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 것인데 저도로 사회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대표님은 가장 눈에 띄는 미모가 저라고 말하셨으며 예쁘게 단장해 회사의 얼굴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부탁드려 그래서 저는 시키는 일이기에 옷을 제대로 입는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샵에 방문해 메이크업을 받고 머리도 하고 치마도 입고 정장을 착용하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리고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 거의 모든 부서를 방문했는데 남성 직원들이 모두 놀란 듯한 눈총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평소에는 꾸밈이 없이 다니던 제가 한껏 꾸며서 등장했기 때문에 놀랄 만도 했죠. 그래도 무사히 영상 촬영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 위엔 남자 직원들이 두고 간 간식이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꾸미는 것을 싫어했는데도 그날만큼은 꾸몄는데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맨 얼굴에 청바지를 입고 출근했는데도 남성분들의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속으로는 홍보 영상 촬영을 한 것이 어차피 소용없었다 신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칭찬이라도 받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만 명이 넘었고 퇴근 후 회사 앞에서 같이 밥 먹자고 추파를 던지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 한 말을 아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월요일 아침, 저에게 한 대 얻어맞았던 상철 씨와 비품실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그는 눈을 깔고 들어오는군요. 상철 씨, 저기 A4 박스 좀 옮겨줄래요? 이걸 다요? 저 혼자서요, 왜 못 들겠어요? 그럼 놔둬요. 아니에요. 들 수 있어요? 어디로 옮겨줄까요? 저희 부서 프린터 앞에다가 좋아요. 제가 옮겨 드릴게요.
들었다 상철 씨는 가녀인 다리로 뒤뚱뒤뚱 걸어서 저희 팀자리까지 박스를 날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상철 씨가 이른 퇴근을 하더군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가 보다 했습니다. 상철 씨가 직접 조퇴의 이유를 알려주었어요. 오늘 미경 씨, 제가 박스를 나르다가 손목을 삐끗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요. 아까 제가 부탁한 박스 때문이었어요. 그거 날랐다고 하는데 손목이 깨지기 쉬워서 전 미경 씨가 다시 때릴까 봐 부탁을 들어줬어요. 왜냐면 쌍방울에 걷어찰까 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상철 씨가 자꾸 오버하고 까불어서 그랬던 거라고요. 아까는 그냥 부탁인데 거절하면 그만일 거예요. 왜 미련하게 다칠 일까지 들어줬을까라고요. 그러자 상철 씨가 머리를 남기며 반짝이며 대답하더군요. 그건 내가 미경 씨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미경 씨는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예쁜 분이세요. 고백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해서요. 터질 것 같아서 이제야 고백합니다. 상채 씨 진짜 캐릭터가 독특하네요. 고백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연애에는 관심이 없어서 가세요. 손목을 치료하러. 잘하세요. 지금 날 거절한 거예요? 회사 최고의 킹카인 나를 외면했다는 말이에요.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여자는 평생 미경 씨가 처음이에요. 당신이라는 사람을 꼭 가지고 말겠어요. 아, 또 그 자뻑 상처 씨 병원 가는 김에 정신과에도 들렸다 왔어요. 도끼병 좀 고치고 오세요. 저는 상철 씨가 실없는 고백을 한 거라 생각하고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계속해서 고백하더군요. 둘이만 있는 곳에서 고백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우리 팀 사무실에 함께 있는 시간에서도 미경 씨, 들렀습니다. 점심을 먹고 안건을 정하려고 했어요. 아, 역시 사랑스러우세요. 그럼 이따 쉬는 시간에 만나고 싶으면 다시 내려갈게요. 아, 씨 될 말을 꺼낼 때는 먼저 정신을 차려야겠죠. 회사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만 나가요. 매번 이렇게 찾아와서 고백하는 바람에 회사에 있던 상철 씨를 좋아하는 여직원들은 제게 눈살을 찌푸렸고 남직원들은 저를 포기하고 떠난 것 같았어요. 회사 내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서 상철 씨와 제가 사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철 씨는 이를 부인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은 제게도 부글거리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사내 커플이 되고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상철 씨를 회사 밖으로 불러 경고했어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라고 기회를 줄 거라고 했죠. 그러자 상철 씨는 그럴 수 없다며 실실 쪼개더니 이에 저는 복싱을 배워 처음으로 주먹을 날리고 말았어요. 제부로 상철 씨 얼굴을 한 대 쳤더니 바로 대자로 넘어져 기절했습니다. 뭐야, 그거 한 대 맞고 기절한 거야? 이봐요. 성철 씨 숨 쉬는지 확인하면서 기절한 성철 씨를 들쳐업고 가까운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그는 링거를 맞고 반나절 만에 깨어났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경 씨,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잠깐 하나님을 보고 온 것 같아요. 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은 나에게 절대 미를 놓치지 말라고 고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입니다. 외계인처럼 보이는 운명이 우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해서 나아가 봅시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나 보자고요. 역시 신비한 존재가 존재하고 계셨나 봅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신 미경 씨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사귄다고 했지만 오래 간다고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애를 시작했고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외계인처럼 보이는 상철 씨와 서로 멀어졌습니다. 이럴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지만 눈에 콩깍지가 실리었네요. 그의 생각이 자꾸 떠나지 않아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산내 커플로 부러움을 받으며 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가며 채워주면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상철 씨의 꽃미남 외모에 호감을 느끼셨지만 조금 비실비실한 것이 아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결혼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셨고 운동 좀 시키라는 정도의 조언을 주셨습니다. 한편 남편의 유일한 가족인 시어머니는 미국 한인타운에서 장사를 하고 계셔서 인사를 못 드렸었어요. 그런데 쟤를 만나지도 않고 결혼 승낙을 하셨다며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어서 레나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 달 뒤 한국에 오신 시어머니를 성결 자리에서 처음 뵙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현실화되는 것 같았어요. 열리며 예비 남편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가 먼저 들어왔고 시어머니가 뒤따라서 들어오셨는데 문 사이에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덩치가 매우 크던지 100kg를 넘으시는 것 같았어요. 육중한 몸이 식당의 문에 걸려서 낑낑 걸리시는데 저도 모르게 폭소하고 말았습니다. 물을 들이키던 중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입안에 물이 들어있던 것을 분수처럼 쏟아버렸죠. 아, 여기 왜 이렇게 좁은 거야? 가게 인테리어가 개판인 것 같은데? 됐다, 빠졌어. 아휴, 힘들다, 힘들어. 저와 부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 보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미경이 소문대로 외모가 아주 아름다우세요. 왁구야, 너 바닥 말이야. 얼굴이 좋다고. 아내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미인이십니다. 왜 말을 더듬어 빈말하기가 힘들었나요? 그리고 너, 아까 내가 문에 끼었을 때 물을 뿜어가며 웃었지.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한데 오늘 좀 실망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아직 철이 없었나 봐요.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거야. 내 귀한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아주 잘해야 한다고. 사대 독자의 몸이 약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거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상길의 자리에서 사사건건 따지고 싶지 않으니 무조건 알겠다고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갈등 없이 결혼은 잘 치렀고 남편과 둘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이는 몸이 약하긴 하지만 제가 부탁하니까 잘 해주셨어요. 한 번도 주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며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시켜봤더니 살림을 꽤 잘했어요. 주말에 새콤한 짭짤한 게 먹고 싶어서 김치 부침개를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기가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잘 부쳐 가져와 주더니 자신이 소질이 있다고 매우 잘한다고 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만 엄청 잘해. 하지만 손목이 또 나간 것 같아서 삐끗한 것 같아서 인대가 늘어난 모양이에요. 프라이팬을 가볍게 들었다고 손목이 나가면서 자기야 보약도 먹이고 각종 영양제를 그렇게 먹으면서 왜 이렇게 약할까라며 의아해했어요. 아니라고요. 내가 그냥 말실수를 했어요. 사람마다 뼈가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다음부터는 프라이팬은 저가 들어야겠어요. 잡을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김치전을 냠냠쩝쩝 잘 먹고 있었는데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나와 남편은 일어서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모셨어요. 그래, 나왔다. 여기 내 방은 어디냐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얘가 왜 이래? 헤이, 마이, 선철, 엄마가 호텔에서 먹고 있는 거 말 안 했어. 내가 집을 구할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했잖아. 엄마, 그거 빈말 아니었어. 진짜, 우리 쉬는 집에서 살겠다고. 이 새끼가 엄마 말을 개똥으로 들었나? 야, 인마. 엄마가 계약한 아파트는 이제 공사가 시작됐어. 1년 반은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그렇다고 계속 호텔에서 머물 수는 없잖아. 세아가 내려가서 내 짐 좀 가져와라. 용달차를 타고 왔는데 개자식이 옮겨주는 돈을 더 받겠다고. 집만 내리고 끄라고 했어. 아들이 몸이 약해서 내가 수고 좀 해야 한다고 했거든.
여기서 사시겠다는데 1년 반이나. 응, 왜 그러지? 나랑 살기 싫어? 그럼 그렇게 많은 짐 가지고 노숙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이만 나가보마. 어머님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내세요. 갈 곳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군. 역시 우리 며느리가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 그럼 나는 욕조에서 반신욕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내 짐 다 올려주고 정리까지 해줘. 어머님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우리는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다. 캐리어가 여러 개 있고 진보다리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무거워서 옮기기가 어려웠어. 남편은 캐리어를 끌려가다 어깨를 탈골했어. 나야 이 어깨가 빠진다니까. 어깨가 빠질 수가 있어 뭐. 캐리어를 끌다가 어깨가 빠져버린다고. 너도 어깨가 취약하니까 조심해야 돼. 여보 미안해. 내 몸의 뼈는 다른 사람들보다 밀도가 낮아서 쉽게 부러지고 빠져. 그래서 나는 당신이 병원에 가도록 해주러 갈게. 나는 집안을 정리할게. 혼자서 갈 수 있겠니? 아니, 난 병원 혼자서 가기 힘들어. 무서워서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해. 너하고 같이 가고 싶어. 알겠어? 우리 함께 가자.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짐 정리하러 가자. 저희 남편은 가까운 정형외과에 갔다가 남편의 어깨를 다시 제자리로 맞추고 붕대를 감고 진통제를 주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반신욕을 하다가 그만 잠들었는지 화장실에서 고는 소리가 집 안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울었습니다. 혼자서 짐을 옮기고 정리를 마치고 시어머니를 깨우려고 노크했습니다. 어머님, 반신욕을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 일어나세요. 시어머니는 욕조에서 한참을 주무시다가 깨어나셨군요. 욕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푹 웃게 되었어요. 너 나 비웃는 거냐? 이게 웃겨? 아니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꺼내 드릴게요. 제 손을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시어머니의 육중한 몸은 욕조에서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용을 쓰며 땀 흘리면서 샤워하면서 꺼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남편을 불러 시어머니를 꺼내보려고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지고 지친 시어머니는 울면서 엉엉 소리를 내었습니다. 왜 이발을 이렇게 짧게 했는지, 동둥이가 없어서 세아가 도와주기 힘들어. 여기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 어머님이 계셔서 온몸이 쪽팔리고 있다며 옷을 다 벗으셨어요. 제 생명이 위험해서 빨리 112에 신고 전화를 걸어야 해. 나는 112에 신고 전화를 건 후 10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남자가 힘을 모아 시어머니를 밖으로 꺼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빼내려고 식용유를 뿌리며 기름칠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망치와 어머니를 가져와 욕조를 깨부수었습니다. 욕조에서 탈출하게 되어서 울고 있는 시어머니는 까만 옷을 걸치고 병원에 가서 안정제를 맞으며 하루를 쉬었고 우리 실험실 화장실은 다시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이 넓지 않아 분위기를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해야 했는데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지 않고 치워버렸습니다. 시작된 시어머니의 동거는 매우 불편했고 괴로웠습니다. 미국에서 오신다고 해서 마음이 차가운 줄 알았는데 그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속담을 자주 인용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어깨가 빠졌다면서 내가 욕조에 갇힌 동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웃긴 게 내가 분명 너 혼자 짐을 들라고 했잖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무거운 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 아들이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은 평생 주방에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시켰니? 나 쇼크 받고 쓰러질 뻔했잖아요. 어머님, 살림은 같이 하는 게 맞죠? 전화 상처나 똑같이 일하고 집에 오잖아요. 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는 남편을 부려먹겠다. 이거냐? 부려먹겠다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대화 중 주먹으로 제 배를 강타했습니다. 100kg 펀치를 맞아보니 눈앞이 노래지더라고요. 저는 고꾸라져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놀란 눈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앞으로 쉬는 집에 있는 동안 자기 말이 법이니 잘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혼미해진 제가 일단 알겠어 라고 대답하며 말을 끝냈죠. 그날 한 대를 맞아 화가 심하게 난 제가 입을 내밀었을 때 큰일이 생길 것 같아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깨우시고 밖으로 내보내셨고 그 후 발로 저를 침대에서 내려 쫓으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방에서 너를 3번이나 불렀는데 왜 못 들었어? 그러다 입에 맛있게 맛이 갔나 보다 해서 들어왔어. 왜 그렇게 아파하는 거니? 어머니,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벌써 2번이나 때렸어요. 한 번 더 때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무서워요. 왜 샘이랑 머리를 잡고 맞짱까지 뜨겠다는 거야? 아니요, 이혼할 겁니다. 제가 집에서 귀한 딸로 자랐어요. 누구한테 맞아본 적 없이 살아왔는데 어머님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건 더는 용납 못합니다. 그렇게 불쾌하셨어요? 네, 앞으로 건들지 않을 테니까 나와서 시키는 건 하세요. 빨리 밥 차려주세요. 다 엎어버리고 나갈까 했지만 한 번만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아픈 몸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올려 남편에게 먹여주더군요. 우리 찰리야, 마이 베이비, 아주 큐티해. 엄마 조금 그런데 와이프가 보잖아. 그게 어땠어? 얼른 마미가 주는 밥 냠냠하세요. 아, 그러자 그는 시어머니가 주는 밥을 잘 받아 먹더군요. 회사에 남편과 같이 출근하면서 저를 지목하면 왜 가만히 있느냐고 물었어요. 다만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신 다음에도 시어머니가 나를 공격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아웃이라고 끝이라고. 여보, 우리 엄마가 조금 거칠었지만 성격이 뜨거운 분이라 아가리 찢기 전에 닥치고 대답해야 해. 알았어.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그리고 다시는 얻어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시어머니와 계속 동거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은 욕을 먹긴 했지만 손질검하지 않아서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면서 거실로 불러냈어요. 예, 거기 앉아서 내 아들 발톱 좀 깎아줘. 내 아들은 성질이 심해서 발톱을 아주 조심히 깎아야 해. 네, 저희가 남편 발톱을 깎으라고. 당연한 걸 왜 물어.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고 코털이 빠져나오면 깎아주는 것도 다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 내 아들이 혼자서 관리했는데 너무 마음이 들지 않게 잘 못 깎았다.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알려줄 테니까 일단 뜨신 물을 받아와라. 인물이야. 그냥 시키면 움직이지. 꼭 대못되어야 해. 물에 불려서 깎아야 제대로 깎이지. 아, 어서 받아와. 나는 엉겁결에 뜨신 물을 대하에 바다 거실로 갔고 남편이 발을 담갔으면서 기다렸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박수를 2번 쳤다. 그러고 말했습니다. 예,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의 발을 2손으로 들어라. 그게 자세가 제일 편하니까. 토달지 말고 움직여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대답했다. 어머니, 이런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남편의 발톱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신하가 군주에게 복종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지금은 21세기인데도 조선시대와 같은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니 영 마음이 미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격분하고 까발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는 남편 말고도 다른 상대에게서 당장으로도 상처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말을 건네도 그에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 상황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때 더는 참지 못하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모자란 상황에 대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놨어요. 제 마음속에는 절망과 화가 교차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정신적인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상대방이 정상인가 봐요. 정말 미친 것 같아. 돌아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를 수습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한편, 인연의 마당에서는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내 아들을 키울 때 답답했는데, 오늘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고 그를 내쫓았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가 이제 와서 말을 막으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꼭 개차반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육중한 돼지 시녀는 나를 향해 주먹으로 휘둘렀는데, 복싱을 배운 나는 피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엉성한 주먹질과 발차기로 피해를 유용하며 돼지 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숨을 헐떡이던 여자가 동작을 멈추었어요. 인연, 잠깐 기다려봐. 숨 좀 고르고 조져줄 테니까. 나는 주먹을 들고 시어머니를 때리려 했지만 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무래도 똑같이 주먹질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현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끝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 테니까 거기서 숨을 고르시고 쉬세요. 전 이만 나갑니다. 걸어가는 중에 점프해서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밑에 깔린 저는 돼지처럼 15년의 먹지를 피하고 흠씬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무게가 보통이 아니어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결국 의식을 잃을 때까지 쳐맞고 나서야 남편이 굴을 불러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하게 친절을 본 친정부모님은 신하고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1억을 받으며 저를 때린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 제대로 끝났습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이혼했는지 회사에 소문이 퍼져서 직접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이후 소식이 끊겨 1년 동안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33세가 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은 아니더라도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변에서 소개해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중 건강하고 힘센 남자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전 남편으로 인한 악몽 때문인지 약혼자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 이혼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남자는 완전 총각이었고 내 이혼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마음껏 대해주었습니다. 양심에 조금 찔리지만 총각인 남자친구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계절이 지나지 않았을 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내게 청혼하며 반지를 내밀었지만 극도로 사양하는 제 손을 물며 결혼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매혹적인 유혹으로 결혼을 그만두자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런 대목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결혼하자고 졸랐어요. 미국 아이, 우리 엄마도 알아. 내가 이혼했던 일도 알고 있어? 그래도 괜찮다고 해?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시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 그런지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자신이 나보다 훨씬 소중한 남자임을 알아도 결혼을 쉽게 결심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렇다면 우리 엄마께 말해 볼게요. 한국어 번역의 경우 문맥과 의도를 살리며 문장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다듬어진 문장입니다. 한번 만나보고 내 판단을 들으면 결혼 이야기는 더는 꺼내지 않을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어. 이해했어.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어쨌든 바로 약속 잡을 테니까.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나요? 비 오는지 알아야 해서 메이 시어머니를 만나러 갈 건지 미안해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여느 남자친구보다 인상이 훨씬 더 좋았고 성품도 정말 좋으셨어요. 아이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시네요. 반가워요, 아가씨. 내가 성우 엄마예요. 어서 앉아요. 천천히 대화하죠. 엄마, 내 여자친구, 많이 착해. 여신처럼 생기셔서 맨 얼굴인 것 같아요. 아름답게 비치시는군요. 언니님께서는 시간이 흘러도 며느리가 되면 자랑스런 어머니로 다니실 것 같아요. 미경 씨, 제가 말을 도와드릴까요? 아, 아니요. 어머니 편히 말씀하세요. 응, 제 아들에게 들었어요.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어머니,
그렇군요. 이혼을 하신다고요? 창피할 일이지만 성우 씨를 넘어버렸어요. 아주 잘 넘어버렸어요.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호리호리한 시어머니는 주름이 자글자글 지고 있었지만 숨길 수 없는 미모가 빛나고 계셨어요. 뭔가 결심하신 듯이 미소를 지시며 저와 남자친구를 보시며 말씀을 꺼내셨어요. 미경 씨, 내 아들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제가 반대할 거라고 예상해서 겁을 먹은 모양인데 자네가 이혼 상관없어요. 어머님. 진심이에요. 왜 이러는 거죠? 이제 이혼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아들도 놀지 않은 편이에요. 예전엔 여자들을 많이 만났었다고 해요. 친구랑 돈도 빌려주었다는데 정말이에요. 지금도 착한 남자예요. 예전엔 속이 많이 깊었지만 이젠 그런 일이 줄었어요. 얼마나 많이 여자를 만났는지 알아? 미경 씨를 상처 입히기 싫어요. 아들이 미경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대접받아 감사해요. 결혼할래, 성우야. 제가 대신할게. 결혼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걱정 마세요. 이런 아들을 갖게 해줘서 고마워요. 미경이를 밀어내는 것처럼 밀어내지 않았으면 100년 만년 연애만 해왔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우리는 한 식구가 되기로 했으니까 술 한잔 할까요? 여기 이모 소자 한 명 주세요. 그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시어머니와 새 남편이 될 분과 함께 고기와 술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우아하고 교양 있게 보였어요. 이런 시어머니 아래서 결혼해서 마주칠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좋은 마음으로 재혼하기로 결심했네요. 조금 술이 들어가고 해가 저물자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어요. 어라, 이게 누구야? 나 깜방에 보낸 쌍년 아닌가? 6년째 잘 만나, 미경아, 두 모자는 밥을 먹으러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새 시어머니에게 인사드리는 날 마주치게 된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무시하고 남자친구와 새로운 곳을 모시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전시모가 욕설을 퍼붓며 다가오더라고요. 야 이 후레지아 샹들리 네 조라를 똥물에 튀겨 씹어 먹으려나? 니년 덕분에 내가 깜방도 다녀오고 위제로 1억까지 뜯겠다. 기억은 아직 저는 돌아보며 전시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여전히 100kg가 넘는 돼지 그요? 깜방에서 밥이 잘 나왔었나 뭐 이게 지금 날 조롱하는 거야? 야 이년아, 내가 니년을 다시 만나길 얼마나 기다려 왔는 줄 알아? 이봐 아줌마, 지금 내가 중요한 분들과 있으니까 조용히 밥이나 먹어. 그 지방 덩어리를 유지하려면 돼지 기름을 꽤나 먹어야겠고. 인연이 뭘 믿고 주둥아리를 털지. 오늘 니년을 착살내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샤다 이렇게나 100kg가 넘는 전 시어머니의 배를 출렁거리며 달려들자 저도 복신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봐주지 않고 제대로 박살내기로 마음을 먹었죠.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두 걸음 앞으로 다가왔을 때 주먹을 휘두르려고 준비하는데 제 옆에서 뭔가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한 번에 두들겨 자빠져 버렸어요. 저희 새 시어머니가 발차기로 멧돼지 전 시어머니를 날려버린 거예요. 여리고 고상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돼지년을 향해 하이킥을 날렸습니다. 바위가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돼지년이 다시 쓰러졌어요. 뭐야, 이년이 말라. 이년, 넌 뭘 하는 감이야? 자, 미경이 시이 될 사람 마하. 전현이 셋이 집으로 가려고 계획을 틀었습니다. 중이었구나.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전현의 면상을 갈아버려서 결혼식을 못하게 만들 거야? 설마 나한테 또 맞으시려고 그만 덤벼들기만 하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방심해서 두어 대 맞아준 거야? 이 빼빼로 년아이, 내년이면 조지고 전현도 지겠어. 전가 무식하게 힘으로 달려들자 새 시어머니가 빠르게 피해 종아리와 허벅지, 뱃살, 옆구리, 머리를 쉬지 않고 발차기를 가했습니다. 돼지녀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고깃집 바닥을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한편 제 남자친구는 전 남편을 보고 괜히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는데 대자로 뻗고 기절해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새 시어머니의 공격을 구경하던 중 발차기뿐만 아니라 돼지처럼 전시모를 유도 기술로 업어치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몸무게가 2배 이상 나가는 저 여자는 내 친구예요. 아, 세아가 구 경찰하고 있군요. 운명처럼 보이네요. 널 많이 때린다는 얘기를 들었어. 오늘 다 갚아줄 테니까 마저 구경해라네, 어머님. 파이팅. 시어머니는 멧돼지를 지어내 양팔을 등 뒤로 끊었다. 비명소리가 고깃집을 크게 울렸어. 아, 그만. 내가 질렸어. 항복할 테니까 놓아줘. 벌써. 그럼 일단 무릎을 꿇고 며느리에게 사과해.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심으로 두 팔을 등 뒤에서 꺾고 있었고 오금을 발로 쳐서 내가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런 젠장,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분하다. 아, 그래. 더 맞아야겠네요.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 사과할게. 미경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지랄고 피하고 때렸던 건 모두 사과해야겠죠? 아마. 아줌마, 몇 대만 때려도 돼요? 뭔 소린 거야? 나 지금 비굴하게 사과하잖아. 그냥 조용히 끝내자고, 그래요. 내가 어머니께 더 어울리는 거죠. 거부할 거예요. 알겠어, 알겠다고 때려줘. 그 전에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신고하지 않겠다고요? 물론, 쌍방이니까. 똑같이 처벌받을 거니까 조용히 처맞고 여기서 끝내자고. 오케이, 알았어. 경찰 신고할 생각은 없었어. 얼른 날 때리고 끝내자. 저는 복싱 자세를 취하고 첫 신호에 맞추어 왼펀치를 3개 날렸고 어퍼컷도 해보고 라이트 레프트 훅을 사정없이 꽂아 주었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실컷 주먹질을 했어요. 얼굴이 붓고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침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아파 죽겠어. 그만 때려주세요. 미경아, 제발 그만해. 여사님, 이제 제발 좀 놔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 그만 보내주세요. 미경아, 어떻게 더 때릴래? 그럼 마지막 한 대만 더 치겠어요. 자, 간다. 멧돼지년아, 저는 뒤로 물러났다가 달려가며 주먹으로 돼지의 턱주먹을 날렸어요. 빠직하는 소리가 나며 아랫니가 빠져서 하나 떼구르르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제야 속이 풀려서 그만 때리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은 의식을 되찾고 전 사람을 돌아올리려고 했어요. 무거워요. 제기, 미경아, 미안한데 택시 좀 불러줄래? 그리고 새남편 대표한테 우리 엄마 좀 같이 들어가자고 해주면 안 될까요? 연약한 전 남편은 비굴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씩 웃으며 말해줬어요. 이 등신 같은 놈 넌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처맞을 때 구경만 하더니 엄마가 맞아도 가만히 구경만 하네. 아주 대단한 놈이야. 평생 그렇게 패배자로 살아라. 전 남편은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낑낑대면서 전 시모의 두 다리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것으로 개진상 돼지과 멸치대가리. 전 남편의 악연은 끝이 났어요. 더는 트라우마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새 시어머니한테 궁금한 게 있어 바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그 발차기 뭐예요? 포물선을 그리며 엄청 강하던데. 또 저 중한 여자를 업어치기까지 하시고. 어머님, 혹시 저도 실수하면 그렇게 얻어맞는 건가요? 뭐야, 내가 며느리를 때릴 여자로 보이니? 난 절대 내 식구는 건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 빼빼 마른 몸으로 싸우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5년 전에 은퇴했지만 백골 특공대 지휘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발이 있죠. 백골 부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비전에서 무시무시한 부대라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훈련이 조금 엄격한 정도일 뿐이죠. 잡혀본 적도 있고
젊을 때 북한에 넘어가서 간첩 일도 했었어요. 이제는 미경인의 시어머니이고 다른 직업은 없어요. 남자친구가 시어머니를 얘기하길 시어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대통령 표창은 기본이고 훈장도 여러 개 받으셨대요. 저는 감탄을 하며 시어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빈정거리며 깔깔웃기도 했죠. 이런 의미 있는 밤을 보냈습니다. 제가 보냈는데요. 얼마 후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에 전혀 오지 않습니다. 반찬도 현관 앞에 놓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부담을 가질까 봐 밖에 식당에서만 만나고 시댁에도 잘 부르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딸아이를 낳고 가하라 연이 없어서 시어머니께 자주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동품 사이는 매우 독해졌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는 복수전을 써봤는데요. 글을 쓰면서도 마지막에는 피식하고 웃음이 나옵니다. 멧돼지 전시무가 응징당한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이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이며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뵐 테니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음악어우.